자, 이번엔요, 사회부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사방 닉네임 1만 5천 개 확인. 이번 주 내 유료 회원 신병 확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좀 찾은 거예요, 지금? 닉네임이니까 이 닉네임을 한 사람이 여러 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 쓸 수 있지만 뭔가를 찾은 겁니다. 누군가 여기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걸 찾아냈어요. 여기 보시면 중복 제외 유료 무료 회원 첫 공식 추산. 계정 숨길 수 있어 신원 확인 시간 걸릴 듯하다. 그리고요. 조주빈 휴대전화 2대에서 증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뭔가를 좀 들여다보기던데 이 아래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총 9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등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9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7대는 뭐 별다른 게 없거나 파악이 안 되고요. 2대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 휴대전화를 9대나 사용을 하고 있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거요. 양지열 변호사. 9대요. 휴대전화 9대.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왜 않죠. 9대나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휴대전화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 이제 전화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한 게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를 상대로 어떤 특별한 행동, 뭐 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연락처가 한번 공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다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번호를 여러 개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화도 있을 거고 또 예. 흔히 공기계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 전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 연결해서 컴퓨터처럼 사용할 때. 그러니까 텔레그램 어차피 메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도 여러 대의 기기가 필요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그거는 이제 조금 쓰고 이제 보관만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7대가량은 지금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 2대를 이게 범행을 잡아가면서도 2대에 대해서는 열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분명히 뭔가가 더 있으니까 안 열어준다니까 상식적으로.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기 보여주면 싫은 안 거. 돼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보여주기 싫다는 건 안에 뭐가 더 있다는 거.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공적으로 공개한 거 말고도 이 조주빈이 워낙 지금 문제가 된 N번방 외에 다른 예. 범죄들 특히 사람을 상대로 사기나 협박 같은 걸 많이 했던 인물이라서 의외의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거를 일종의 보험처럼 자기는 가지고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좀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누구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전화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닉네임.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회원이 누구일까요? 가담자가 누굴까?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단서가 나온 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 기억나시죠? 16살, 16세 태평양. 그 재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국민청원 영향 첫 재배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여기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서울중앙지법은 이 16세 이군 사건을 여기 보면 원래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 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을 했다. 법원 관계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철회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을 제출 재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재판장 스스로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원을 넣으니까 이제 법원 당국에서 바꾼 건 아니고요. 예. 재판장 스스로가 좀 부담을 청원은 느껴서 청와대 국민청원 예. 게시판을 말합니까? 그걸 본 이제 재판부가 스스로 예. 어떻게 보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재판부가 그 성범죄 전담 재판부입니다. 예. 그래서 성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 결과들이 양형 기준에 현재 위배했는지가 일단 불명확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해당 재판부의 결론과 예. 지금 요구하는 청원의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는지를 사실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많은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게 무죄냐 아니면 형량만 갖고 예. 일반적인 성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이것은 사법부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재판 독립의 원칙에도 반한다.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물론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예.
그 비판하는 내용이 얼마큼 충분한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비판하는 객관적 기준이 합리적이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예. 과연 이렇게 단정적으로 재판부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초원 게시판에 지금 이 교체된 재판장의 과거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교체된다 이런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재판장 스스로가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우니까 본인이 요청을 한 거네요. 재판장 입장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실명이 나오고 또 해당 것이 성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예. 마치 옹호하는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판장이 교체되는 것이 저는 사법 독립에 오히려 반한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근거를대면서 이 결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형 기준을 대거나 예.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걸 지적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청원을 제기하고 그 청원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예.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무죄 나왔다, 예. 뭐 내 생각보다 양형이 부당하게 낮게 예.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을 가하고 그 비판이 또 받아들여져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예. 이것이 과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윤 변호사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전면적으로 공감을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저렇게 사법 재판부에서 물러나더라도 설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그냥 물러가 버리면 예. 마치 진짜 잘못한 것처럼 내지는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나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 관계자 설명은 이제 본인이 요청을 해서 바꿨다 그렇죠. 이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사건에 예. 대해서 이것이 이제 뭐 양형 기준이 없었다거나 양형 기준이 있었다거나 증거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거나 그러니까 과거 판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물러나는 게 좋지. 지금 그냥 가버리면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은 마땅치 않은 태도처럼 비춰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청원할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특히 이제 카메라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예. 굉장히 좀 약하다는 얘기만 막연하게 하는데 예. 여기 단계들이 좀 다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정말로 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사람의 뭐 얼굴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협박을 당했느냐 이런 예.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춘 거라면 오덕식 부장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 혹은 이런 부분이 나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 뭔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물러나 버리면 저는 아니 나 이름 오르내는 게 싫어 뭐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 부분에 국민들의 뜻을 진정받으려면 추가적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사실 뭐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사실은 성범죄 관련 양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많은 여성분들 특히나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고 예. 성폭행 생존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뭐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치유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형법보다는 예. 훨씬 더 높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감췄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굉장히 대폭 높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원이 41만 명까지 올라오고 예. 교주빈 230만 명을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는 기업인들, 뭐 경영자들의 연봉 얘기가 좀 기사에 오늘 실려 있군요. 그룹 총수 연봉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81억. 181억. 그리고 정몽구 70억.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3년째 무보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금융권 1위도 있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연봉이 뭐 50억, 뭐 200억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이런 금액이 이게 얼마인가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